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참 매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 맹렬한 추위가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나나 했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따뜻한 봄 기운이 살랑거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떡집을 혼자 운영하는 33살의 여성입니다. 사연을 쓰기 위해 저의 지난 몇 년을 떠올려 보니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괴로울 정도로 힘들고 슬프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또한 시간이 흐르니 제 마음이 안정되어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네요. 아직도 제 마음의 상처는 여전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의 아픈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떡집을 하고 계셨습니다. 직접 운영하셨던 것은 아니고 떡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부부가 따로 계시고 저희 부모님은 사장님 부부 밑에서 일을 하셨어요. 사장님 부부는 저희 부모님께 떡 만드는 다양한 기술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떡집에 놀러가면 정말 잘 놀아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부모님께 혼나서 풀이 죽어 있으면 사장님 부부는 제 옆에서 혼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고 때로는 제 기분이 풀어지도록 부모님을 혼내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갓 나온 뜨끈한 떡을 주시곤 했는데 그때 그 떡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맛은 잊히지 않네요. 저는 이렇게 잘해주시는 두 분을 삼촌 이모라고 부르며 사장님 부부를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따랐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어른이신 사장님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호준인데 학교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고 얼굴도 꽤 잘생기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참 많았답니다. 거의 매학년 반장을 했었고 전교 회장도 꽤 했었습니다. 호준이의 부모님과 저의 부모님이 같은 떡집에서 일하시다 보니 저와 호준이는 매일 붙어 다니며 같이 등하교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에 다녔고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 같이 공부도 하고 연애 상담도 하곤 했죠. 호준이는 단순한 동네 친구를 넘어 가족 같은 사이였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며 처음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어요. 공부를 꾸준히 잘했던 호준이는 서울의 좋은 대학교에 진학했고 공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저는 대학교에 떨어지고 무엇을 하며 살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딱히 하고 싶은 것이 없던 저는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떡집으로 출근했어요. 처음에는 그곳에서 청소나 정리를 하며 용돈이나 조금 벌어볼 생각으로 다녔는데 옆에서 보니 떡 만드는 것이 꽤 재밌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사장님 부부께 부탁해서 떡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밖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젊은 사람이 왜 떡을 만드냐고 하셨지만 그래도 싫지는 않으셨는지 물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하고 싶은 것이 생길 때까지만 하라고 하시며 제가 떡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 크게 뭐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떡집은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새벽부터 문을 열어야 해서 새벽 4시에는 5시까지 출근해야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그 피곤을 다 잊을 정도로 재밌었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다니시던 떡집에서 일하며 떡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30살이 되었어요. 서당께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는 말처럼 저도 10년이 지나니 이제는 사장님이나 부모님 없이도 혼자서 떡 대부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의 손맛보다는 덜하지만요. 호준이는 그동안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기는 했지만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고 시간이 맞을 때는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매일 보았고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호준이가 둘이서 술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옆에 붙어 있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런 설레는 감정은 없지만 그래도 없으면 허전하고 보고 싶은 이 감정이 사랑인 것 같았어요. 호준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1년이 흘러 우리의 사이는 더 깊어지고 부모님과 사장님께도 우리의 교제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오랜 세월을 알고 지냈지만 그래도 막상 말하려니 걱정도 되고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나 저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사장님 부부는 우리의 만남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오랜 세월 동안 보면서 우리 아들의 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며 이제 딸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할 테니 서로 잘 만나고 결혼도 하라고 하셨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호준이 정도라면 충분히 멋진 남편감이라며 잘 만나보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떡집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잘 되었어요. 특히 답례 떡 주문량이 정말 많아져서 저와 사장님 부부는 떡을 만들고 부모님은 나온 떡을 포장하고 배달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모님이 사장님과 제가 만든 떡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배달을 가셨는데 나가시고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떡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받아보니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웬 여성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 여성분은 자신은 구급대원이라고 하며 부모님이 타시던 자동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크게 다치셔서 지금 근처 대형 병원으로 이송 중이신 것입니다. 저와 사장님은 바로 부모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가보니 아버지는 아주 힘겹게 마지막 숨을 이어가고 계셨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사장님의 손을 잡고 힘겹게 무슨 말씀을 하신 뒤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저와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어이없는 사고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부와 호준이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저는 이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떡집으로 출근했어요. 사장님 부부는 괜히 무리하지 말고 조금 쉬다 오라고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슬프고 자꾸 부모님이 생각나서 일에만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사장님이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오늘은 일찍 가게 문을 닫고 호준이까지 불러서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그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근처에 꽤 비싼 한정식 집을 가셨어요. 오랜 세월을 알고 지냈지만 같이 이런 곳을 와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곳까지 오시나 궁금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데 호준이가 들어오고 사장님은 비싼 코스 메뉴를 주문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저와 호준이가 아직도 잘 만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다투기는 해도 아직 잘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대뜸 둘이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말씀에 당황스러워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준이가 갑자기 웬 결혼이냐고 물으니 사실 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기 직전 우리 딸 지혜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대요. 그 뒤로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줄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며느리로 드리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았답니다. 그러면서 둘이 마음만 잘 맞고 괜찮다면 얼른 결혼하면 좋겠는데 우리 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물으셨어요. 호준이는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저 역시 호준이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호준이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사장님은 잘 생각했다고 하시며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물이나 예단 헌수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신혼집이나 살림살이는 사장님께서 다 마련할 테니 둘이 살림만 합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우리의 결혼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 말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정식 부부가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저의 최고의 어른이었던 사장님 부부는 이제 시부모님이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셨어요. 시댁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해산물을 좋아하는 남편보다는 고기를 좋아하는 제 위주로 음식을 해주셨고, 시댁에서 설거지조차도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음식을 차려주셨으니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시부모님은 새벽부터 떡집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자기 아들 밥을 차리고 설거지 매일 할 텐데 무슨 시댁에 와서도 설거지냐고 하시며 절대 못하게 하셨어요. 또한 다 같이 TV를 보다가 뭐가 맛있어 보인다고 하면 다음날 아니면 다음 주에라도 반드시 음식을 사오시거나 만들어주셔서 시부모님 앞에서는 맛있겠다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했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다들 저를 시부모님의 친딸로 보았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을 보면 꼭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시 살아서 오신 것 같았고, 많이 부족한 저를 진짜 딸처럼 잘 챙겨주시는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만나 설레는 감정은 없지만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같이 있으면 편하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 회사에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남편과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매일 혼내고 사람들 앞에서 인격 무시하는 발언까지 한다며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관두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지금 바짝 돈을 벌어서 모아야 할 때인데 급여나 복지가 좋은 회사를 관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참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회사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이 기분을 어떻게 알겠냐고 하며 은근히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도 계속 힘들어했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점점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남편은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하다가 결국 회사를 관둬야겠다고 하며 시부모님께서도 회사를 관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인데 무책임하게 관두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며 지금 회사에서 나가면 뭐 해먹고 살 것이냐고 물으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물음에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역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니 사람 스트레스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평생 직장인이 해볼 만하지 않겠냐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원래 한번 계획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성격이었고 그런 남편의 고집을 시부모님도 저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관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퇴사하고 딱 하루만 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눈에 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저와 같이 일어났고 저보다 더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잠을 잤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집안일이나 식사 준비는 다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 공부할 동안 남편의 수입이 끊기고 저의 월급으로만 생활하려니 참 힘들었어요. 시부모님은 힘들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 말하라고 하셨지만 이 집과 가전제품도 다 장만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 손을 벌리나요? 그래서 힘들어도 아끼고 아껴가며 생활했고 다행히 남편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 지 1년 반 만에 합격했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지혜가 내조를 잘해줘서 합격한 것이라고 하며 저에게 고마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치켜 세워주시니 너무 민망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신규자 교육을 받고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로 발령을 받아 그곳으로 출퇴근을 했고
저는 항상 그래왔듯 시부모님의 떡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시부모님이 만드신 떡과 비슷한 맛을 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맛있는 떡이 이 동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더 많이 팔리기를 바랬습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떡 케이크나 답례떡을 많이 판매하길래 시부모님께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시부모님 역시 온라인 판매를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시며 한번 시작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음식을 택배로 보내다 보니 택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점차 우리에게도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달부터는 택배 사고가 거의 없었고 여기저기 홍보도 많이 해서 매출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뒤로 떡집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의 절반을 저의 월급으로 주시며 앞으로 이 떡집을 아들이 아닌 저한테 물려줄 테니 한번 잘 운영해 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새로운 곳에서 일을 배우느라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온종일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일을 배우느라 많이 긴장한 눈치였고 집에 퇴근하고 오면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있는 곳에 직속 상사로 고등학교 여자 동창이 있어서 조금은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동창은 이름이 김은지인데 은진의 부모님이 꽤 큰 회사 사장님이시라 학교 다닐 때도 부잣집 딸로 유명했어요. 저는 은지가 당연히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공무원이 되었다니 참 신기했고 적응하느라 힘든 남편에게 도움을 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은지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물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종종 카톡을 주고받더라고요. 일이 마치고 집에 왔는데도 직장 상사와 카톡을 주고받을 일이 뭐가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남편은 회사 업무가 퇴근하고 왔다고 끝이 아니라고 하며 원래 다들 이런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떡집 말고 일반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회사원들은 퇴근하고도 이렇게 계속 업무상의 연락을 주고받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새벽에 출근해서 매일 일찍 잠을 자야만 했기에 남편이 밤늦도록 카톡을 해도 거기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은지한테 너무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하며 다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니 주말에 함께 밥을 먹자고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동창을 만날 생각에 그저 좋았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주말이 되었어요. 저는 그냥 평소에 입던 대로 입으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 예쁘게 잘 차려입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소개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여자 동창을 만나러 가는데 왜 굳이 그래야 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결혼한 사람이 예쁘게 잘 꾸미고 다니면 서로 보기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 일로 저와 남편은 살짝 투덕거리다가 결국 남편이 골라준 옷을 입고 조금 늦게 식당으로 향했어요. 은지는 이미 식당에 와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은지는 그저 귀여웠던 것 같은데 31살이 된 은지는 키는 작아도 세련되고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예뻤어요. 반면에 저는 떡집에서 일하는 흔하디 흔한 아줌마 같아서 뭔가 묘하게 비교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은지에게 참 상냥했고 은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꽤 익숙해 보였어요. 제 남편이 그러는 모습이 참 낯설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다 같은 친구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남편이 지금 힘든 시기인데 여러모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은지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같은 고등학교 나온 동창인데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씩 웃고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놀기도 하자고 했습니다. 분명히 은지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가 참 불편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은지의 말이면 무조건 다 좋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은지는 좋았지만 저는 그 식사 자리가 참 불편했습니다.
그날 집에 오면서 남편은 은지 옷 입는 거 봤냐고 하며 저와 은지가 같은 나이인데 왜 그리 옷도 못 입고 아줌마가 되었냐고 타박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거의 보지 않는 새벽에 나가서 일찍 퇴근하는데 꾸밀 일이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옷 입는 것 좀 신경 좀 써. 그러다가 내가 너를 여자로 안 보면 너 어쩌려고 그래?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평소에 관리도 좀 하고 옷 입는 것도 신경 써, 은지처럼. 아까 식당에서 은지랑 너 비교되었던 거 알아? 누가 봐도 은지는 20대로 보이고 너는 30대로 보이더라.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이런 말 너한테 듣는 거 정말 불쾌해. 그리고 내가 꾸미기 싫어서 안 꾸미니? 네가 잘 다니던 회사 관두고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하며 수입이 없는 바람에 아껴 쓰느라 꾸밀 수도 없었잖아. 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하긴 너같이 고졸의 떡집에서만 일하던 애가 사회생활이 힘든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애가 나같이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무원 남편 어디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이 한순간에 돌아가셔서 불쌍해서 결혼해줬더니만 어디에서 지금 큰 소리야? 저는 남편의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고 그날 집에 들어와서까지 싸웠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펑펑 울었어요. 다음날 전날 밤에 우는 바람에 눈이 팅팅 부은 채로 떡집에 출근했습니다. 눈도 붓고 잠도 거의 못 잔 채로 출근한 저를 본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걱정하셨어요. 저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시고 자꾸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어제 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떻게 자기 부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며 크게 화를 내셨고 결국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떡집으로 불려와 호되게 혼이 났어요. 남편은 저에게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얼굴은 전혀 미안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이전과는 다르게 어색해지고 집에서도 딱 필요한 말 아니면 굳이 다른 말은 하지도 않았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 된 지 2달째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 부서의 회식과 일이 많아져서 저녁을 매일 밖에서 먹었고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은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갑자기 상갓집이나 결혼식에 갈 일이 많았는데 꼭 혼자서만 다녔어요. 솔직히 새벽부터 떡집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남편의 저녁상을 차리느라 힘들기는 했지만 막상 매일 저녁을 밖에서 먹고 들어오니 왠지 모르게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안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지금 신혼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항상 밖으로만 다니고 저는 집에만 있으니 결혼해도 외로웠고 항상 혼자만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걱정을 하셨고 남편만 따로 불러서 저한테 잘해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남편은 밖으로만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떡집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다가 옆집에 사는 언니를 만났어요. 이 언니는 처음에 여기로 이사 오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나이는 3살이 많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그동안 잘 지냈냐고 하며 신혼인데 남편이랑 사이는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서 얼굴도 잘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저의 이야기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사실 언니가 요새 저녁에 시내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시내를 다니는 것을 몇 번이나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거의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는 솔직히 이 말을 할지 말지 많이 고민했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했어요. 제가 어제도 봤냐고 했더니 어제는 7시 정도에 시내에서 팔짱 끼고 걸어 다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사진을 찍었다며 언니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보니까 남편과 은지가 팔짱을 끼고 누가 봐도 연인처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 전날에도 사진을 찍었는데 역시나 남편과 은지였습니다. 저는 일단 언니에게 그 사진을 받은 후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의심은 가는데 전화는 받지 않으니 화가 잔뜩 난 저는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한 5번 정도 전화를 하니 그제야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 바쁜데 왜 이리 전화질이냐고 짜증을 냈어요. 저는 당장 따지려다가 일하고 있으니 참고 오늘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으니 퇴근하면 바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겨우 그 말 하려고 전화했냐고 하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남편은 자정이 되어도 제가 출근하는 시각인 새벽 4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출근했고 시부모님은 초췌해진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다가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니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외박이냐고 하며 잠도 한숨도 못 잔 것 같은데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일하면 사고 나니 오늘은 집에서 쉬라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일을 한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기어이 저를 집으로 보내셨고 시부모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분명히 불을 다 끄고 나왔는데 집안 불이 다 켜져 있었어요. 게다가 현관에는 남편의 신발과 웬 여자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남편의 말소리가 들려 가보니 남편과 은지가 나란히 앉아 제가 한 밑반찬을 먹으며 신혼부부처럼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고 눈이 뒤집히며 화가 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둘이 뭐하는 짓이냐고 하며 소리쳤고 분노에 찬 저의 소리에 남편은 깜짝 놀라 출근해야 할 이 시간에 여기에 왜 있냐고 물어봤어요. 너 그동안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놓고서 은지 얘랑 같이 있었지? 어제 옆집에 사는 언니가 그러더라. 저녁 시간에 네가 어떤 여자랑 같이 손잡고 팔짱 끼고 다정하게 다닌다고. 그래. 나 은지랑 만난 지 조금 됐어. 지질이 궁상인데다가 떡만 만드는 네가 이제 더는 여자로 안 보여. 네가 인물이 좋기를 하니, 집이 잘 살기를 하니, 아니면 여자로서의 매력이 있기를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미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은지는 예쁘지, 집안도 좋지, 매력도 있지. 이런 여자가 날 좋아한다는데 내가 왜 거절해? 안 그래?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럼 도대체 나랑 왜 사귀고 왜 결혼했어 왜? 한순간에 부모님 다 잃고 고아가 되어버린 네가 너무 불쌍했거든. 단순히 네가 불쌍해서 느끼는 연민의 감정이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지 뭐야. 내가 너와 결혼한 건 순수하고 젊은 시절의 내 실수였어. 사실 그동안 나와 은지 매일 데이트했고 우리는 서로서로 강력히 원하고 사랑해. 그리고 솔직히 대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그깟 떡집에서만 일하는 너보다는 같은 공무원의 대학교 졸업한 은지가 나랑 더 잘 어울리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이쯤에서 포기하고 물러나. 그러면 내가 위자료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너희 바람을 피워놓고선 뭐가 이리 당당해? 지금 이렇게 잘못하다 걸렸으면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다 나오지 않는다. 아, 피곤하다. 나랑 은지는 출근 전에 좀 자야겠으니까 온 김에 우리가 먹은 그릇 설거지나 하고 있어. 우리는 들어가서 좀 잘게. 어제 밤을 새웠더니 너무 피곤하네. 남편은 은지를 데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동창에게 부부 침실을 빼앗긴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그대로 멍하게 있다가 구역질이 날 것 같아 집을 뛰쳐나갔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고 공기는 무척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로지르며 넋이 나가 걷고 또 걸었어요. 한참을 멍한 상태로 걷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떡집 앞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떡집에서 일하시다가
정신이 나간 채로 문 앞에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시어머니는 일하시다가 말고 나오셔서 도대체 둘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를 걱정스럽게 보시는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더니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을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어깨를 토닥이시며 안아주셨고 저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의 울음이 어느 정도 그쳐지고 진정되자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집에 매일 늦게 들어왔던 것부터 조금 전에 제가 집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더니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욕을 하시다가 지금 신혼집 안방에서 둘이 같이 누워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작동하던 모든 기계를 다 꺼버리셨어요. 그러고서는 오늘은 장사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가게 문을 닫으시고는 바로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큰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는 남편과 은지가 서로 껴안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남편이 눈을 뜨고 이어서 은지가 눈을 떴는데 저와 시부모님이 앞에 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셔서는 남편을 그야말로 개패듯이 때렸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 어떻게 너 하나만 보고 결혼한 지혜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얼빠진 놈아. 아버지, 그만 좀 때리세요. 아버지가 이러셔도 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은지인데 어쩌라고요. 이놈의 자식이 뭘 잘했다고 지금 눈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이런 놈은 더 맞아야 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시아버지는 남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학창시절에 핸드볼 선수여서 손이 꽤 크시고 힘도 정말 세셔서 남편이 맞을 때마다 소리가 엄청났어요. 많이 아플 텐데도 남편은 아버지와 제게 절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이러다가 호준이가 죽겠어요. 정말 아들이 죽을 때까지 때리실 작정이세요? 이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납작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부부 침실에 함부로 기어들어와서는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뻔뻔한 년 같으니라고. 전 못 나갑니다. 호준이랑 여기서 같이 나갈 거예요. 두 분이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저와 호준이는 영원히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 저한테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두 분도 호준이 이제 그만 괴롭히시고요. 애초부터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이랑 결혼을 시키신 건 두 분이세요. 이것들이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구나. 이 집 내가 마련한 집인 건 알지? 둘 다 당장 나가. 이호준, 이제 넌 내 아들 아니다. 나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들 같으니라고. 시부모님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남편과 은지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는 둘이 쫓겨나가는데 속이 후련하다기보다는 그저 눈물이 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고 시아버지는 둘이서 당장 갈라서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호준이 저놈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저를 딸로 생각할 테니 우리 셋이서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들을 못나게 키워서 고생시킨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저의 마음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울고 남편 때문에 화나서 울고 정말 이날은 온종일 펑펑 울기만 했네요. 시부모님은 제가 괜찮다면 일단 이 집에서 시댁에서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이미 남편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떠났으니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제 짐을 다 챙겨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잠도 못 자고 종일 먹지도 못하는 저를 위해 정성껏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솔직히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일단 먹고 기운 차려야 잘못한 사람에게 화도 내고 복수도 할 수 있다며 먹기 싫어도 먹으라고 하셨어요. 시부모님도 자기 아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속이 말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제 앞에서 아무 내색하지 않으시고 저를 걱정하시고 위해주시니 너무 감사했네요. 시부모님은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뭐 하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편히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했고 이분들의 진짜 딸이 되어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혼돈의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잠을 설치기는 했지만 조금 쉬니 마음이 많이 진정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이미 새벽에 출근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의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당분간 집에서 쉬며 마음을 잘 추스르라는 쪽지가 있었어요. 그 쪽지를 보고 밥상을 보니 또 눈물이 왈칵 났고 저는 울면서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을 겨우 먹었네요. 밥을 먹고 기운이 생긴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에게 남편이 근무하는 복지센터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고 기다리는데 남편과 은지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혼 서류를 내미니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해줘서 고마워. 사실 네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동안 떡만 만들었다길래 무식할 것 같아서 말이나 잘 통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잘 알아먹고 먼저 이혼하자고 하니 다행이네. 뭐 이렇게 되었으니 너도 이제 앞으로는 잘 먹고 잘 살길 바래. 참, 여기 오는 길에 내가 돈 좀 뽑았어. 위자료라 생각하고 이 돈 받고 예쁜 옷도 좀 사드리고 해. 그래야 얼른 남자 만나서 시집가지. 안 그래? 은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속을 후벼 팠습니다. 제 앞에서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돈 봉투를 주고 전 남편의 팔짱을 끼고 나가는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당장 머리채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카페이고 손님도 많아서 일단 참았습니다. 솔직히 결혼해서 같이 산 날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도 없으니 그냥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 거만한 꼬락서니를 보니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들이 절대 잘 살지 못하도록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장 힘들어할지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공무원이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남편이 행정복지센터로 발령받은 지 6개월이 안 돼서 아직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15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15기간에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잘릴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단 옆집 언니에게 받았던 남편과 은지의 데이트 사진을 프린트했어요. 사진 밑에는 이호주는 결혼까지 한 자기 부인을 버리고 같은 곳에서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은지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명으로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사진을 퀵으로 보냈어요. 2시간 정도나 지났을까요?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화가 아주 잔뜩 나 있더라고요. 너 어떻게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가 있어? 네가 보낸 사진 때문에 공무원에서 잘렸어. 내가 어떻게 된 공무원인데 이제 어찌할 거야? 내 인생 어찌할 것이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진이라니?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솔직히 내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어? 이거 시치미 떼는 것 좀 봐. 그런 사진 보낼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모른 척하지 마. 어떻게 은지한테 돈까지 받고 이런 짓을 벌여? 이럴 거면 은지한테 받은 위자료 다시 내놔. 그게 얼만지 알아? 자그마치 1,000만 원이야. 다시 다 내놔. 그럼 이 위자료 다시 반환하고 우리 이혼 소송해볼까? 아무 잘못 없는 내가 유리할까? 아니면 바람 피운 네가 더 유리할까?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람 피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신 시부모님께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는 그래도 자식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며 이제는 그 자식은 내 자식 아니니까 밖에서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니 저희 부모님 몫으로 챙겨둔 퇴직금이었는데 그 퇴직금에 돈을 조금 보태서 1억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드니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이 돈으로 저만의 떡집을 운영해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직 시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거절했지만 시부모님은 이제 떡도 잘 만들고 배울 것은 다 배운 것 같으니 독립해서 더 크게 성장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두 분이 좋은 가게 자리까지 알아봐 두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사실 이런 생각은 몇 년 전부터 하고 계셨고 저희 부모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돈을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이런 시부모님의 제안을 거절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떡집을 차렸습니다. 떡집 이름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지었어요. 시부모님이 저의 떡집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처음 치고는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숙려 기간을 가진 후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은지는 일하던 행정복지센터에서 쫓겨나고 은지는 유부남과 바람피웠던 사실을 부모님도 알게 돼 빈털터리로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부모님과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난 이들은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겨우겨우 원룸을 구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지난날 다사다난했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전 남편의 바람까지 그 당시에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 것은 저의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저를 끝까지 놓지 않고 돌봐주신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힘듦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모님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며 설거지도 집안일도 일절시키시지 않고 정말 친딸처럼 잘 대해주시고 계세요. 그런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딸처럼 평생 효도하며 모시고 살 것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쑥스러워서 이런 얘기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시부모님께 진짜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마음 따뜻한 봄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제 저의 사연을 마쳐볼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